골목길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배달 가방이 미끄러지며 땅에 굴러갔고 도시락 뚜껑들이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하나는 잠깐 얼어붙은 채 바닥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낡은 회색 우산 하나가 위로 포개졌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비켜갔고 우산을 든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끄러워요. 넘어지면 많이 아프죠. 그의 말투는 느렸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하나의 팔꿈치를 가볍게 받쳐 세워주었습니다. 얼굴이 놀랄 만큼 잘생겼는데 시선은 아이처럼 맑았죠. 젖은 길을 반걸음 앞서 걷던 그는 골목 모퉁이의 작은 공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무 향이 흘러나왔고 안쪽에는 미완의 의자들이 햇살 자리를 기다리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건을 찾아와 하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건을 건네는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섬세해 보였죠. 하나는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을 추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고객님 반찬이 망가졌네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업대 옆에 세워둔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괜찮아요, 앉아요. 쉬어도 돼요. 비가 잠잠해질 때까지요. 그녀가 조심스레 앉자 의자는 허리를 정확히 떠받쳐 주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숨을 이해하는 곡선처럼 부드러웠죠. 하나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의자 굉장히 편안하네요. 요즘 광고하는 그 브랜드랑 똑같아요. 남자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미라 누나가 그 회사에 연결해 줬어요.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너무 훌륭해요. 그는 손끝으로 등받이의 나뭇결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무가 알려줘요. 만져보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대로 깎아요. 그의 말은 더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말없이 공방 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종이마다 곡선이 흐르고 구석에는 작은 이니셜이 연필로 새겨져 있었죠. THK. 누군가 일부러 지운 듯 연한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투석비가 밀렸다는 안내였죠. 하나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난로 옆에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따뜻해요. 손 녹여요. 하나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방 문틈을 살폈습니다. 비가 그칠 듯 말 듯 흔들렸고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잠시 후 배달 가방을 닫으며 하나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어요. 민폐만 끼쳤네요. 남자는 우산을 들고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우산 없잖아요. 하나는 본능처럼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가 빗속에서 어깨를 조금 기울여 우산 반쪽을 내어주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죠. 함께 걸음을 떼는 동안 하나는 빗방울 사이로 공방의 불빛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나무 향이 문틈으로 오래 남아 있었고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묘한 안도가 번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나는 다시 그 공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 남자는 혼자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수를 재지 않고도 나무 다리를 정확히 맞추는 손놀림이 보였죠. 망치질은 정확했고 숨 고르는 리듬은 기도처럼 일정했습니다. 얼굴도 훤칠하고 가구는 천재적으로 잘 만들면서 정신이 좀 떨어지는 게 흠이라던 동네 수군거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손끝은 바보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는 자기 혀끝에서 짧게 새어나온 말을 작게 뱉었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정말로요.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계산 창구에는 빨간 글씨의 미납고지가 붙어 있었죠. 앞으로 한 달. 그 시간 동안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일정이 끊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무처럼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비가 잦아든 골목 앞에서 잠시 멈춰 공방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겨진 글자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내부의 연한 불빛만은 꺼질 줄 모르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죠. 괜히 나무 향이 내일도 나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다시 우산을 접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소리가 가늘어졌고 골목 끝에 작은 물웅덩이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신발 밑창이 물살을 짚는 소리가 아주 낮게 이어졌습니다. 되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기며 하나의 마음은 아직 모르던 어떤 자리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나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묵묵히 우산을 씌워주던 남자의 손, 그리고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던 나무의 곡선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가 말했던 짧은 문장들, 나무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오자 하나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반찬 배달 일로는 투석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몇 군데 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날도 시장을 돌며 잔반을 정리하고 있던 하나에게 정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하나 씨 혹시 아침 저녁으로 밥 차려주는 일 해볼래요? 공방 사는 태훈이 말이에요. 일할 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림도 엉망이래. 한 달에 얼마라도 줄 테니 밥 좀 챙겨주라네요. 하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지요. 그 목수분이요? 얼굴 잘생긴. 그래요, 바로 그 바보 총각. 혼자 산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는데. 아주머니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야무져서 가구 하나가 서울에서 몇백만 원 넘게 팔린대요. 하나는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앞을 다시 지나던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명 아래서 나무를 다듬는 태훈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번졌고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훈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도시락 그의 말은 느렸지만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께서 부탁하셔서요. 혹시 아침 저녁 밥 좀 차려드려도 될까요? 태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밥.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 설거지도 잘 못해요. 물이 무서워요. 하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대신 반찬은 남기면 안 돼요. 약속해요. 그는 손가락을 살짝 내밀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동작이 아이 같았지만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엔 콩나물국과 김치를, 저녁엔 된장찌개나 계란말이를 올려놓았죠. 태우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상을 보면 늘 작게 말했습니다. 좋은 냄새. 사람 냄새 같아요. 그 말이 어쩐지 하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 냄새라 불린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나는 설거지를 하며 공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그가 그린 듯한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고 그림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죠. THK
그녀는 그게 그의 이니셜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마도 태운 강. 하지만 일부 스케치엔 그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덧칠된 곳에 Y 미나라는 낯선 이니셜이 적혀 있었죠. 그녀의 이마에 미묘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예요? 태우는 잠시 멈추더니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 누나요. 저 대신 이름 써요. 나는 영어 잘 몰라요. 이건 태훈 씨 작품이잖아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가 세상에 내보내준대요. 그의 말은 순진했고 그 순진함이 하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태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나 씨는 미역국 냄새 같아요. 따뜻해요. 그녀는 웃음을 삼키며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속에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해요. 그 말이 그날 밤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공방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으며 돌아섰을 때 작업대 위에서 망치를 잡은 남자의 뒷모습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따라왔고 그 냄새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인간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공방으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나무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아침 햇살이 공방 안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나무결의 닿은 빛이 은은히 퍼지며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하나는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에 맞춰 반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콩비지 냄새가 공방 안에 퍼지자 태훈이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느릿한 동작으로 망치를 내려놓으며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좋은 냄새예요. 하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콩비지예요. 몸에 좋아요. 손 쓰는 사람은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거 따뜻해요. 맛도 마음도요. 그의 말투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온전했습니다. 하나는 식탁을 정리하며 자연스레 공방 벽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마다 스케치와 나무 조각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된 의자 도면 하나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곡선이 마치 사람의 척추를 따라 흐르는 듯 유려했습니다. 태우는 그 시선을 느꼈는지 조용히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건 햇살 의자예요. 앉으면 등이 따뜻해요. 바람이 지나가도 마음은 쉬어요. 하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햇살 의자.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놓이는 듯 했죠.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녀가 묻자 태우는 손끝으로 나무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무가 가르쳐 줘요.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행복한지 아픈지. 그의 말투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대하듯 다정했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나무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사람보다 더 인간다웠으니까요. 공방 안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삶의 소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는 소리, 톱밥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부드럽게 숨 쉬는 소리까지 하나는 그 모든 리듬이 하나의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공방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손에는 비싼 가방이 들려 있었죠. 미라였습니다. 태훈아, 여기 있었네. 지난번 계약건 서류 확인하려고 왔어.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라는 잠시 하나를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하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랑 청소 도와드리고 있어요. 미라는 태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연스레 웃었습니다. 태훈이는 제가 알아서 돌볼게요. 우리 태훈이 요즘도 여전히 순수하네. 그 말에 하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 누나, 일 바빠요? 미라는 대답 대신 그의 뺨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네가 만든 작품 있잖아. 이거 기억나지? 이번에도 작업하자. 대기업에서 관심 많아. 도안을 보니 Y 미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누나가 세상 데려가면 좋아요. 그 대화를 듣는 하나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말이 나왔습니다. 그 작품, 태훈 씨가 직접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이름이 왜 미나로 되어 있어요? 미라는 얄밉게 웃으며 말했죠.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바보가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태훈이는 숫자도 잘 모르잖아요. 대신 계약금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게요. 하나는 말없이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그 사람 이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우는 둘 사이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죠. 하나 씨, 미라 누나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전에도 밥 해줬어요. 그 말이 나오자 미라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엔 매일같이 밥도 해줬다니까요.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의 그릇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죠. 미라는 그 모습을 흘끗 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 일 끝났으면 가보시죠. 여긴 개인 작업실이에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발끝이 문턱을 넘어가기 전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씨, 내일도 하나 씨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길게 걸려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공방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는 숨을 깊게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세상은 너무 순수해서 누군가 그 순수를 이용할 것만 같았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른 아침 공방 문이 열리자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는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에 김이 피어오르고 된장찌개가 자글자글 끓고 있었죠. 태우는 작업대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곡선을 그릴 땐 누구보다 섬세했습니다. 그 손끝을 바라보며 하나는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느리고 서툴지만 그 안엔 세상 누구보다 정확한 감각이 있었으니까요. 태훈 씨, 어제는 늦게까지 작업하셨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응, 미라 누나가 새 계약 있다고 해서요. 대기업에서 내 의자가 마음에 든대요. 그는 천진하게 웃었지만 하나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번에도 미라 씨 이름으로 나가요? 태우는 잠시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난 숫자랑 글씨 어려워요. 대신 누나가 세상 데려가요. 그의 말은 평온했지만 하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공방 앞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계약서. 이번에도 내 이름으로 다 계약했어. 걱정 마. 그 목소리는 미라였습니다. 태훈이 도면은 내가 관리하잖아. 어차피 자기 이름 쓸 줄도 모르는데. 미라의 옆엔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상필, 미라의 오빠였습니다. 좋아. 이번 납품이 성공하면 회사 이름도 하나 새로 만들어. 태훈이 이름은 언급하지 마. 혹시라도 들통나면 증거 싹 지워버려. 그들의 대화는 낮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잠시 후 공방 안으로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았죠. 태훈아, 축하해. 이번엔 큰 거래야. 너 작품이 서울 쇼룸에 전시될 거야. 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나가요? 그럼 대신 내 이름으로 진행하는 거 알아야 해. 그게 계약 조건이야. 괜찮아요. 미라 누나는 똑똑하니까요. 하나는 손에 쥔 행주를 꼭 쥐었습니다. 미라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이기심이 묻어 있었죠. 하나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의자 태훈 씨가 직접 디자인했잖아요. 그 이름이 왜 미라 씨 걸로 나가야 하는데요? 미라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세상은 실력보다 신용이에요. 태훈 씨는 숫자도 서류도 모르잖아요. 내가 대신 팔아주니까 서로 윈윈이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착한 마음은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태우는 둘 사이의 공기를 읽지 못한 채 그저 미소를 지으며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하나 씨 누나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전에도 나 도와줬어요. 그 말이 나오자 미라의 입가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닦던 행주를 조용히 개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순수를 이용하는 건 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그 죄를 죄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아직 깨끗했으니까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공방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마음처럼 작게 흔들리고 있었죠. 다음 날 하나는 평소보다 일찍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도면 여기 사인하고 내보내. 태훈이 이름은 지워. 미라의 목소리였죠. 하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살짝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훈의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고 미라가 볼펜으로 THK 위에 굵게 Y 미나를 덧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동작은 생각보다 잔인했죠. 하나는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요. 그녀의 두 눈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우는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의자 밑면에 THK라는 글자를 다시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태훈 씨 이름이에요. 꼭 남겨두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에요. 누가 지워도 여긴 남아요. 그의 손끝에서 나무의 결이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빛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불길했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미라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방의 불빛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태우는 작업대에 앉아
의자에 다리를 고정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나무가 웃어요.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혔고 손끝엔 나무가루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엌에서 남은 된장찌개를 따뜻하게 덮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눈도 피곤하잖아요.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해요. 미라 누나가 가져간대요. 그 말에 하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계약은 다 끝났어요? 응, 미라 누나가 대신했어요. 나는 사인 잘 못하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얼마나 세상 일에 서툰 사람인지 다시금 실감했죠. 그가 만든 모든 작품이 다른 이름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걸 이젠 확신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와 상필은 어둠 속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상필이 담배를 비벼 끄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도면이 남아있으면 곤란해. 공방 안에 원본이 있지? 스케치북이랑 USB. 내일 아침에 가져올 거야. 그 전에 없애. 그 밥 해주는 사람이 눈치챈 것 같은데. 피곤해지기 전에 끝내자고. 미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가워졌습니다. 걱정 마. 태우는 나 믿어.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공방 안에서는 태훈이 마지막 마감을 하고 있었죠. 그는 미라가 준 향초를 켜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초 아래에는 상필이 몰래 부은 기름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날따라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부엌 창가로 다가가자 바람결에 타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태훈 씨, 무슨 냄새 안 나요? 그가 고개를 들자 양초 근처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태우는 놀라서 의자를 붙잡은 채 일어섰습니다. 불길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번졌습니다. 향초 근처에 번진 불은 순식간에 작업대 위로 옮겨 붙었고 하나는 물통을 붙잡아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연기가 공방 가득 차올랐습니다. 태훈 씨, 나와요. 그녀가 문을 열려 했지만 문고리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태우는 의자를 품에 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와야 해요. 하나는 그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순간 천장이 크게 쾅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함께 나무 조각이 쏟아졌고 태훈이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둘은 문 밖으로 튕겨나왔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태훈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씨 조심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는 비명을 삼키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태훈 씨, 제발 눈 뜨세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불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구급대원에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사람 머리를 다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죠. 그날 밤 뉴스에는 유명 목수 작업실 화재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낯선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윤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태훈 씨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사이를 질투한 여자가 불을 냈어요. 그 불로 모든 게 망가졌어요. 기자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고 댓글에는 탐욕녀의 질투극, 가난한 여자, 천재를 망치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태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의자처럼 구부러진 몸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만든 작은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각엔 흐릿하게 THK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며 하나는 속삭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당신 이름이에요. 당신의 세상이에요. 그녀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어왔고 타버린 공방의 나무 냄새가 창문 틈을 타고 병실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 속엔 슬픔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을 끝내겠다고요. 누가 뭐래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을 거라고요. 병실 안은 희미한 조명 아래에 있었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의료기기에서 일정한 기계음만이 울리고 있었죠. 하나는 하얀 시트를 손끝으로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고요했지만 세상은 시끄러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미라의 인터뷰로 인한 후속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질투로 공방에 불을 냈어요. 태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화면 속 미라의 표정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게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집어 던지듯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훈 씨, 이렇게 억울하게 누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는 속삭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거친 굳은 살이 남아 있었죠. 며칠째 잠을 설치던 어느 새벽 하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태훈이 늘 작업을 마칠 때마다 도면을 스케치북에 옮긴 뒤 시장 골목 복사집에 복사를 맡긴다는 말을 했었죠. 혹시 잃어버릴까봐 복사해둬요. 그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장 골목 복사집은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침 일찍인데도 주인은 카운터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혹시 강태훈 씨 오셨던 적 있죠? 그 목수 말이에요? 자주 오죠? 나무 냄새 묻히고 와서 복사하던 사람. 그분이 맡기신 스케치나 자료, 남은 게 있을까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왔다 갔는데 불이 났다길래 놀랐어요. 근데 그 양반은 늘 원본 안 맡기고 복사본만 두고 갔거든요. 혹시 몰라서 아직 안 버렸어요. 하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주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는 태훈이 직접 그린 도면, 복사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살 의자, 바람 책상, 달빛 스툴. 그 밑에는 연필로 서명하듯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THK. 그녀는 그걸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죠. 태훈 씨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군요. 그날 오후 하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복사본을 제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도면이 불에 탄 공방의 원본이에요. 이 그림의 주인은 강태훈 씨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과 판매는 윤미라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형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하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계약서 윤상필 씨가 위조했을 겁니다. 그날도 그 두 사람이 공방 근처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불은 단순 실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화로 추정됩니다. 발화 지점이 향초 주변인데 기름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 말에 하나는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그 향초, 미라 씨가 줬어요. 태훈 씨가 평소에 초를 켜두는 일은 없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술서를 작성하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마치 태훈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그 도면을 침대 곁에 두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제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그날 밤 태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깎듯 공기를 쥐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하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훈 씨 들려요? 우리 이제 곧 끝낼 수 있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타버린 나무 냄새가 아니라 이제 막 깎여 나오는 새 나무의 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태훈의 손끝은 비록 멈춰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다고요. 불길은 모든 걸 태웠지만 그의 진심만은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진심이 세상으로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분주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동을 오갔습니다. 한쪽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태훈의 병실, 다른 쪽에는 투석 치료를 받는 어머니의 병실이 있었죠. 하나야, 너 얼굴이 다 말랐다. 어머니는 미약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말고 약 잘 드세요. 조금만 나아지시면 공방 보여드릴게요. 그 목수 청년 말이니? 그 착한 사람.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하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태훈 씨 병실도 들러야 해요. 조금씩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마음이 통했나 보다. 그날 오후 하나는 다시 태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그녀가 며칠 전 시장 복사집에서 찾아온 도면,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THK. 그 이니셜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당신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녀는 경찰에서 들은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윤미라와 상필은 방화 및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블랙박스, 기름 흔적, 그리고 도면, 복사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형사는 그녀에게 말했다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덮였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억울한 이름으로 남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 병실을 나서며 하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병원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요. 둘 다 나아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강태훈 씨가 손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는 놀란 얼굴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태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씨, 그 한마디에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훈 씨 눈 뜨셨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불 아니에요. 나 향초 안 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밝혀졌어요. 당신 이름도 마음도 다 되찾았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쉬세요. 엄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당신이 깨어나면 세 사람 다 같이 공방에 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고요한 잠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쉼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에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조용했지만 충분히 촉촉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둘의 시간을 천천히 돌려주는 소리처럼요. 하나는 창가에 앉아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느리지만 그 느림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요. 초여름의 바람이 병원 창문을 스쳤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두 병실을 오갔습니다. 한쪽에는 수술 후 회복 중인 어머니, 다른 쪽에는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는 태훈이 있었죠. 엄마, 오늘은 밥 좀 드셨어요? 응, 너 덕에 조금 먹었지. 근데 너 얼굴이 다 그늘이야. 하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태훈 씨도, 엄마도요.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말은 느린데 마음에 들어. 네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마음이 놓여. 하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지켜주고 싶어요. 세상에선 모자라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날 오후 태우는 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밀고 온 그는 햇살이 닿는 곳에 잠시 멈춰 앉았습니다. 하나는 그 옆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었죠.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공방 냄새랑 비슷하죠? 태우는 웃었습니다. 냄새 좋아요. 나무 냄새랑 닮았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느렸지만 이젠 어눌함 대신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강태훈 씨 사건 관련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방화 혐의자 윤미라 씨와 윤상필 씨는 구속됐습니다. 모든 계약과 판매금도 환수 조치될 겁니다. 하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긴 시간 쌓였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태우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다죠. 이제 나무가 다시 자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하나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태훈과 함께 공방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불에 타던 자리는 이제 새로 세워진 작은 건물의 기초가 놓여 있었죠. 검게 탄 나무 대신 흙냄새가 나고 그 위에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나무 냄새가 나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죠. 이제 새로운 공방을 찾을 거예요. 이름은 다시? 하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엔 흰 구름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좋네요. 다시라니, 우리 인생 같아요. 그래요. 나무는 잘려도 다시 자라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시장에서 작은 가게 자리를 얻었습니다. 태우는 손에 남은 화상 자국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첫 나무를 잡았습니다. 이 손 아직 괜찮아요. 나무가 기억해요. 하나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밥 냄새로 도와드릴게요. 이제 공방엔 따뜻한 냄새만 남아야죠. 며칠 후 공방 다시 간판이 걸렸습니다. 문 앞에는 새로 만든 의자가 놓여 있었죠. 등받이에 THK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 아래엔 조용히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날 오후 하나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아보세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앉자 의자가 살짝 흔들리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죠. 참 편하네. 마음까지 편해지는 의자야.
하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햇살이 공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나무의 향, 된장의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가 섞여 퍼졌습니다. 그 공간엔 이제 슬픔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말했다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의 다시가 그리고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무도 사람도 다시 자라요. 그날 공방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엔 지난 시간의 그 흐름 대신 새로 피어나는 삶의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무와 사람, 두 생명이 함께 자라나는 계절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